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종양혈액과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김혜리입니다. 백혈병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진단 후에 인터넷에서 백혈병을 검색해 보신 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그 내용들 대부분은 성인 백혈병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소아 백혈병이 왜 성인과 다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를 만드는 공장, 바로 골수가 있습니다. 뼈 속에 있는 이 골수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백혈병은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의 씨앗세포, 즉 미성숙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골수에서 성숙한 후에 혈액으로 나가야 하는데 백혈병 세포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한정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골수를 가득 채우면서 정상 세포를 밀어내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고 멍이 잘 들고 감염이 잦아지는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인과 소아의 백혈병은 종류별로 좀 다르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성인에서는 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영어 약자로 AML이 많습니다. 전체 급성 백혈병의 약 60에서 70%가 AML입니다. 반면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줄여서 ALL이 대부분입니다. 소아 백혈병은 약 75에서 80%가 ALL이고 AML은 20에서 25% 정도만 차지합니다. 소아에서는 만성 백혈병은 또 매우 드뭅니다. 이렇게 같은 백혈병이라도 성인과 아이가 걸리는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 ALL,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입니다. 소아 백혈병의 증상은 성인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특유의 증상들도 있습니다. 먼저 빈혈 증상을 보면은 아이가 유독 피곤해하고 놀이를 하다가도 금방 지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색이 연해지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뛰어놀 때 숨을 헐떡거리기도 합니다. 출혈 증상으로는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잘 멈추지 않고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팔다리에 멍이 들거나 아주 작고 붉은 반점들이 생기는데 점상출혈이라고 합니다. 또 감염 증상도 흔한데요. 보통 때보다 열이 자주 나고 감기가 잘 낫지 않거나 같은 감염이 반복되고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소아 특유의 증상으로는 뼈와 관절이 아프다는 것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성장통과 혼동되기가 쉽고 배가 볼록해지는 데 있는 간과 비장이 커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림프절이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데서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꼭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 혈액 검사만으로도 백혈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 성인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ALL은 같은 이름의 병이지만 유전적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백혈병에 진단되면 의료진이 반복적으로 유전자 이상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유전자가 이상이 있으면 완치될 수 있는 거냐, 또는 가족 중에 누구에게서 유전이 된 것이 아니냐 하고 많은 우려를 하십니다. 그러나 백혈병에서 말씀드리는 복잡한 영어로 된 이 유전자 이상이라는 것은 아이가 타고난 유전자가 아닙니다. 일종의 돌연변이인 암세포의 유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면은 더 이상 몸 안에서 관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혈병의 진단 기준은 소아나 성인 모두 동일합니다. 골수 검사에서 림프모구가 어느 정도 이상 발견되면 진단이 되고 면역 표현형 검사로 BALL인지 TALL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염색체 검사, 분자유전학 검사로 정확한 유전자 변이를 파악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늦게 발견된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데 급성 백혈병은 원래 진행이 굉장히 빠른 질병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는 그 시점이 대부분 일반적인 진단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 시점보다는 백혈병 암세포가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소아 ALL의 경우 성인보다 좋은 예후를 가지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ETV6라는 유전자와 렁스원이라는 유전자의 재배열 이상은 소아 비세포 ALL에서 약 25%까지 발견이 되는데 매우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또 염색체가 51개 이상인 고배수체인 경우에도 항암제 반응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 전체의 약 40에서 50%까지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아 ALL이 완치율이 높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면에 성인 ALL은 불량한 예후를 가진 유전자 변이가 흔한 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BCR-ABL1의 전이, 즉 필라델피아 염색체 재배열인데요. 이것이 성인 ALL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다행히 이 필라델피아 양성 ALL의 치료 성적이 시대에 따라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성인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ALL 환자분의 생존율이 20% 미만이었지만 이마티닙, 다사티닙 등의 표적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인 ALL 환자분들의 완치율도 2010년 이후에 블리나투무맙, 이노투주맙과 같은 신약들이 등장하면서 생존율이 약 7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소아 ALL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경우가 훨씬 많아서 기존의 전통적인 항암제로도 완치율이 높고 성인도 최신 치료법으로 생존율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모두에게 희망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아 성인 ALL의 치료의 핵심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백혈병 치료는 성인에 비해서 길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소아 ALL에서는 진단 시에 예후가 안 좋은 유전자 이상을 가진 암세포가 있는 일부 환자의 경우에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장기간의 단계적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아 ALL의 단계적 치료 프로토콜을 보면 암세포를 빠르게 줄이는 첫 단계인 유도요법, 그 뒤에 남은 세포를 없애는 과정인 공고요법과 강화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강도로 장기간 치료하면서 재발을 막는 단계인 유지요법의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기간은 유도요법이 약 한 달, 그리고 공고와 강화요법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리고 이후에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 정도 유지요법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지요법이 가장 긴 치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아 ALL에서는 총 몇 차의 항암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총 항암 치료 기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해요법인지 공고요법인지 유지요법인지 즉 어떤 단계의 항암 치료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병원에 계속 입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유지요법 기간 중에는 먹는 항암제 위주로 독성을 약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병행이 가능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예전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소아 ALL에서는 이와 같은 치료요법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아왔고 조금씩 치료의 독성을 줄이면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 ALL의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해와 공고요법에 해당하는 고강도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독성이 높은 치료는 소아에 비해서 건강 위험이 좀 높으시고 고령인 성인 환자들에게 많은 부작용과 또 치료로 인한 사망을 남기는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치료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블리나투모맙과 같은 면역치료제 또는 카티 치료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리나투모맙은 자신의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이중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약을 쓰면 기존 항암치료 대비해서 완전 관해율이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이식을 하지 않고도 장기 생존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블리나투모맙은 최근에는 성인에서 항암 후에 재발 환자뿐 아니라 관해 상태에서도 공고요법 대신에 조기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발하지 않은 환자에서도 블리나투모맙을 사용해서 재발을 예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아에서도 블리나투모맙이라는 면역 항암제가 재발을 예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완치율이 85에서 90%인 표준위험군 소아 환자들, ALL 환자들한테서
블리나투모맙을 기존 항암에 추가하였을 때 95에서 97%까지 완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의 임상연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치료로도 완치율이 낮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신약들이 점점 치료에 적용되고 있어서 모든 소아 ALL 환자들이 재발 없이 완치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치료 중에 MRD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되실 것입니다. 백혈병 치료 시에 매우 중요한 검사로 미세 잔존암, 즉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 수치를 보는 것을 보통 MRD 검사 또는 MRD 수치라고 합니다. MRD란 매우 민감한 검사로 매우 낮은 수준의 그 백혈병 세포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 ALL에서 MRD 음성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치료가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재발 위험이 낮고 MRD 양성인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높아서 이후에 항암 치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LL 치료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MRD를 음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해서 완치까지 가는 것을 목표라고 이렇게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소아 ALL에서 이렇게 MRD는 매우 중요한 예후인자입니다. 처음 진단 시에 암 유전자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MRD가 빨리 음성이 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의 시작에서는 과연 그 끝이 올까 싶으시겠지만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상적인 성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또 운동도 하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엄마 아빠가 됩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의학은 이미 여러분을 도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아혈액종양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